예, 그 기말은 20일까지 하고요. 주제는 뭐 자기네 실험실에서 하는 거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피터 노트북으로 코드 짜고 그 다음에 코드 설명하는 거 한 10분 이내 영상으로 해서 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정리할 때 이게 중부고 남방으로 되면은 정리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이렇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폴리시 그레디언트 설명했고요. 예, 오늘은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CS294-112 요거 여기 보니까 칼텍에서 강의한 거더라고요. 2017년 가을에 그 레빈이라는 사람이 칼텍에서 강의한 강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버클리로 옮겨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난 시간에 요 팔리시 그레디언트 요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팔리시 그레디언트라는 여기 있겠죠. 네. 그래서 샘플을 쫙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팔리시 그레디언트입니다. 팔리시 그레디언트 이걸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 어센트를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는 뭐 나중에 고려하고 그래서 지금 요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몽테칼로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게 바이어스는 없지만 굉장히 베리언스가 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조금 베리언스를 줄일까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요 몽테칼로로 하는 요 알고리즘은 레인포스라고 사람들이 부르고요. 오늘은 요거를 어떻게 잘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조금 줘도 약간 베리언스를 좀 줄일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팔리시 그레디언트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샘플링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reward to go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메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Q 펑션으로 표시를 하면 지금 현재 스테이트 액션에서의 그 Q 펑션일 텐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expectation을 취하면 요걸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몽테칼로, 요거는 이제 expectation이 걸린 상태고요. expectation이 걸린 상태고, 요걸 몽테칼로로 에스티메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SIT, AIT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패스를 무수히 많이 제너레이트 해서 에버리지를 취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그럼 요거 하나를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액션 요 상태에서 시뮬레이터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만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지금 샘플이, 여기 보시면 샘플이 n개가 있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샘플 패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샘플 하나고 요게 샘플 하나고 예를 들어서 3개 샘플이 있다 그러면 좀 전에 그 스텝을 하려면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5개만 한다고 그래도.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샘플 패스가 지나가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이 부분을 expectation으로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는 싶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 여기서 요 놈을 좀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거를 무수히 많이 샘플링을 하면 그거는 여기서 요거는 가능하겠지만 요게 모든 데서 다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출석 체크 합시다. 그냥 영상 보내주시죠. 나중에 교육부에서 감사 나오면 그거 보내줘야 되니까. 그 성적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몇 년간 저장하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다가 교육부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zip 파일로 해서 던져주려고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은데 까라니까 까야죠. 전에는 그냥 했는데 작년인가에 그 우리 학교 교육부 감사 받았잖아요. 그 감사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부.
그 다음에 성적 처리 자료. 수학과에서는 그 1학년들 미적분학만 저 알기로 3년인가 5년 자료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뭐 보니까 다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저는 그냥 드롭박스에다 집어넣어 놓다가 나중에 교육부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한 100기가 정도 해서 던져주려고. 알아서 보라고. 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에스티메이션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건데, 예, 아이디얼하게는 요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 요 포지션에서 시뮬레이터를 계속 돌려가지고 샘플 패스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에버리지 아웃하면 제일 옵티멀 하겠지만, 예, 그거를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데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미션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런데 아주 뭐 베이스라인 넣어도 똑같고요. 여기 베이스라인을 요걸 집어넣어도 여기 액션에 디펜드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집어넣어도 되고 요걸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이스라인 얘기했는데 베이스라인 넣어도 어차피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야 돼서 요거 베이스라인이 하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요거 자체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 시뮬레이터를 요 스타트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샘플 패스를 제너레이트해서 에버리지 아웃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긴 뭐 똑같은 얘기고요. 베이스라인 집어넣어도 똑같은 얘기고 오케이. 여기에 어드밴티지를 넣는데 이제 오케이. 이제 지금 보시면 오케이. 앞에 거랑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지금 요건데 요 팔리시 그레디언트가 요건데 요거를 이제 Q 펑션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Q 펑션으로 바꿔치기를 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으로 V 여기에 액션이 안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V를 빼준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expectation을 한 게 Q 펑션이고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 우리가 있는 걸로 우리 처음에 했는데 요 동네에서는 안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어넣는데 어찌됐든 요거는 Q 펑션 같은 거예요. 디스카운트 팩터만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Q 펑션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으로 요 V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라인으로 요걸 집어넣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Q 빼기 V를 어드밴티지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피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자체는 조금 피팅이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A 파이 SA를 Q 파이 SA 마이너스 V 파이 S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요걸 뭐 네트워크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죠. 뭐 요건 세타를 이용하고 요걸 V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Q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여기 V를 위해서 another 네트워크를 만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요 파라메타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많아져서 뭐 피팅을 자유롭게 복잡한 것도 피팅을 잘하겠지만 여기가 파라메타가 많아져서 그만큼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요거는 R 플러스 감마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 이미디어 리워드 그 다음에 여기 S 프라임 그러면 요 V만 피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밴테이지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Q를 하나의 네트워크, V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또 다른 네트워크,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표현하지 말고 V 하나만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니까 여기 감마는 컨시스턴트하게 얘네들 빼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감마를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로지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드밴테이지를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할 건데 Q에 대한 네트워크 따로 V에 대한 네트워크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V에 대한 네트워크만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파라메타 수를 줄여서 상대적으로 트레이닝 피리어드에서 용이하게 트레이닝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오케이. policy evaluation은 뭐 우리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메인 포인트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만 이해하면은 액터 크리틱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황은 이래요. 처음에 레인포스를 보면 레인포스에서는 지금 요렇게 만든 거고요.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그런데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Q 펑션이에요. 디스카운트 팩터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Q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V를
요렇게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걸로 바꿔치기 한 걸로. 그래서 요렇게 바꿔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네트워크, 요거를 또 다른 네트워크로 하는 것보다는 요 Q 펑션을 원 스텝 리워드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 그 다음에 넥스트 큐뮬레이티브 V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Q 따로 V 따로 하지 말고 V만 하나 네트워크로 근사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상황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레디언트 세타 J는 1 over n sum I sum t gradient 세타 log pi 세타 ai t s i t 그 다음에 이거는 R S I T A I T 플러스 감마 V S I T 플러스 1 마이너스 V S I T 여기 파라미터가 있겠죠? 세타는 그 팔리스의 밸류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네트워크이고 다른 걸 해야겠네요. 세타 말고 뭐가 있나? 피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J는 세타로 표현이 된 거고 V는 V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시하는 거를 액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그게 결정이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액션 취한 게 얼만큼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비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요게 다른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요 크리틱이 하는 역할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Q 혹은 요 V를 요 값을 알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데 요건 불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 그림만 이해하면 돼요. 요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요 특정한 state 액션 페어에 대해서 V값 혹은 Q값을 알고 싶은데 원래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패스들을 엄청나게 제너레이트 해서 몽테칼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V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패스가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의 V값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샘플 패스를 많이 제너레이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너레이트 하지 않지만 여기 근처를 지나는 다른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여기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여기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여기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여기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여기 한 점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패스를 제너레이트 한 거는 아니지만 이 V값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시츄에이션에 있으면 비슷한 값을 제너레이트 해줄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요 특정한 점에서 출발을 하는 샘플 패스는 이렇게 무수히 많이 제너레이트 하는 거는 불가능은 하지만 여기 근처를 지나가는 샘플 패스는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요 놈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는 못하지만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많은 샘플들이 지나갈 테니까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요거를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를 찾는 거죠. 그러면 V만 요거 이제 V로 표시를 했으니까 V만 찾으면 되는데 이제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 이제 패스가 제너레이트가 되면 어떤 스테이트를 방문했는지 그때 큐뮬레이티브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V값을 피팅을 하면 그러니까 요게 요걸 피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터를 많이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시뮬레이터를 많이 제너레이트 하고 제너레이트 했을 때 요 스테이트하고 그 스테이트에서부터 쭉 해서 누적해서 받는 리워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스카운트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요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쭉 모아서 요거를 마치도록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리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점에서 무수히 많은 샘플 패스를 지나가게 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데 샘플 패스가 충분히 많으면 여기 근처를 지나가는 패스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확하게 요 점에서 출발하는 패스 두 개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터 네트워크 따로 크리틱 네트워크 따로 만들어서 요 크리틱을 트레이닝을 하면 요런 효과가 있을 거다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여기서 리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크리틱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하면 비슷한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조금은 느슨하지만 요렇게 한 효과가 생길 거다 하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효과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임플리멘트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우리가 익스펙트 하는 효과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획득이 가능하다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게 액터 크리틱입니다. 예, 그게 다예요. 예, 그게 답니다. 예. 거기다 약간 조금 더 추가를 하는군요. 여기서, 요렇게 했는데,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근데, 지금 여기 트레이닝 셋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부스트랩 해가지고, TD처럼, 요거는 몽테칼로 스타일이고요. 여기는 TD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타겟을 여기서는 몽테칼로 스타일로 준 거고요. 여기서는 TD 스타일로 준 겁니다. 여기 감마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감마를 계속 안 줘요. 나중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감마 주고.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액터랑 그러니까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네트워크하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팔리스가 얼마나 좋은가 평가하는 크리틱 네트워크하고 따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타겟을 줄 적에 몽테칼로 스타일로 주지 않고 TD 스타일로 주면 더 좋은가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과 뭐 이런 스타일로 한다는 게 뭐 이게 92년도에 이런 걸 했나 보고요. 이 알파고에 관련돼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요 5번 꼭지를 하는데 7번인가 8번 쪽에서 알파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읽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밸류 펑션 얘기하는 건데 밸류 펑션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우리가 많이 처음에 다뤄봤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첨부해서 얘기할 건 없고 그 뒷부분에서 그 알파고 관련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강의 끝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액터 크리틱인데 보시면 별거 없어요. 여기 샘플링을 하고요.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피팅을 하고요. 피팅이 끝났으면 이제 요거를 그 피팅된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고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여기서 보면 1번 샘플링을 하고요.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어센트 하는 부분은 레인포스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레인포스랑 비교를 해보죠. 이 레인포스하고 액터 크리틱을 봅시다. 먼저 1번은 처음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팔리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죠. 여기 팔리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을
레인포스에서는 샘플로부터 직접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피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는 R 플러스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V 빼기 V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피팅을 하는 겁니다. 샘플 리워드로부터 피팅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요 2번, 3번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olicy 액터를 컨트롤하는 네트워크는 세타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크리틱 하는 파트, 크리틱 네트워크는 파라메타가 P예요. 그래서 액터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크리틱 네트워크, 액터 네트워크가 따로 있고 크리틱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 얘기하네요. 예. 디스카운트 팩터 우리는 여태까지 붙여왔기 때문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이냐,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붙이냐,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 초이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디스카운트 팩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디스카운트 팩터 없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전 거랑 비교를 해보죠. 디스카운트 팩터 들어가서 지금 요거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고려를 안 했는데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하는 이유는 고려하지 않으면 리워드가 계속 큐뮬레이티브 리워드가 블로우업 해버립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부분이 바뀌냐, 여기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팅 하는데 여기서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여기 비어 있죠. 거기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더 맞는 버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배치 액터 크리틱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1번 스텝에서 1번 스텝에서 배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배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2번, 3번 스텝에서 피팅을 하고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온라인 액터 크리틱이라는 건 요거 한번 할 때마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요거를 state action, next state reward 요게 나오면 요거를 하나 만들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건 요거 한번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고요. 배치는 샘플을 여러 개 제너레이트 해서 배치가 쌓이면 그거에 대해서 2, 3, 4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요 스테이트 살사가 한번 나오면 요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레빈이 설명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제가 액터 크리틱 잘 이해 못했었는데 라빈이라고 불러야 되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코드를 돌려봐야 이해가 되는데 이 동네는 코드가 너무 커가지고 오늘 이게 몇 개인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죠. 이거 내용이 거의 코어 아이디어는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아이디어는 요거가 프랙티컬리 안 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실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거를 같이 이용을 하면 요런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액터 크리틱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로 요거를 피팅을 해주면 요런 효과가 생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틱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야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요렇게는 못하지만 크리틱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가까우면 거의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머지는 뭐 테크니컬한 것들이고요. 계속 갑시다. 빨리 그래서 오늘 요걸 얘기를 해보죠. 코드를 돌려가면서 해야지 시간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팔리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독립적으로 크리틱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면 이게 뭐 간단하고 좀 스테이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들이 인풋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미지들에서 기본적인 피처들을 뽑아내면 굉장히 이 액터에서 사용하는 거나 크리틱에서 사용하는 거나 굉장히 공통된 피처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쉐어하는 걸로 해서 맨 마지막 단에서 하나는 팔리스를 뽑아내고 하나는 크리틱을 뽑아내는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럴 경우에 피처를 같이 뽑아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쉐어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건데 요 쉐어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트레이닝이 조금 힘든가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액터 크리틱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온라인 액터 크리틱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요 살사 하나만 나왔을 때 이거를 한번 돌리는 건데 그러면 너무 노이즈가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파라렐하게
한 개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싱크로너스하게 액터 크리틱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워커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워커가 4명이 있어요. 여기 4명의 일꾼이 4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이 이제 파라렐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살사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메인에다 쏴줘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샘플 하나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샘플 4개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샘플 하나는 너무 노이즈하니까 어떻게든 노이즈를 좀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워커가 파라렐하게 이렇게 가서 데이터가 4개가 쌓이면 쌀사 이 데이터가 4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레디언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렇게 이게 싱크로너스하게 움직이는 게 Synchronized Parallel Actor Critic이라는 거고요. 이게 A2C라고 부를 겁니다, 아마. A2C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게 A3C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살사가 나오면 메인 서버에다 던져줘요. 메인 서버에다 던져주고, 그래서 여기 메인 서버에 충분히 많은 쌀사가 모이면, 예를 들어서 4개라고 그러죠. 4개의 쌀사가 모이면 요거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그러고 업데이트된 파라메터를 각각의 워커한테다 전달을 해주고요. 그러면 요거는 싱크로나이즈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싱크로너스하게 액터 크리틱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싱크로너스 하는 게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 제가 알기로는 싱크로너스가 먼저 나왔고요. 어싱크로너스가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요게 임플리멘트가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게. 그래서 요거 이름이 각각의 A2C, A3C 그렇게 부릅니다. 예, 여기 우리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베이스라인 사용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팔리시 그레이디언트에서는 여기 뭐 그냥 요거 에버리지 아웃 한 거 집어넣었었는데, 여기서는 스테이트 디펜던트하게 여기 V를 집어넣고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이어스는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언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는 몽테칼로 느낌이 확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했을 때 몽테칼로하고 TD 람다 그런 얘기 했었죠. 요거는 몽테칼로 냄새가 물씬 풍기고요. 요거는 TD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나중에 보면 TD 람다 스타일도 나와요. TD 람다 스타일은 GAE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policy gradient는 옛날에 몽테칼로라고 한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액터 크리틱이라고 한 거는 요거 보면은 액터 크리틱 보면 TD 냄새가 물씬 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GA라고 나올 겁니다. GA. 이거는 TD 람다 냄새가 물씬 나더라고요. 뭐 그 아이디어 그대로 그 약간 배경에 맞춰 그 상황에 맞춰서 어저스트 하는 거니까 이게 이름이 GA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네.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 그래서 요 액터 크리틱과 관련돼서는 A2C하고 ACC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요거를 여기에 스테이트 액션 디펜던트하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워드 투 고로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맨 위에 거를 기준으로 다시 보죠. 이게 레인포스에서 쓴 건데, 요거죠. 요거 리워드 투 고라고 한 거. 요거를 우리가 보통 Q 펑션으로 바꿔치기 하고 베이스라인으로 V를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Q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Q 펑션을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리워드 투 고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더 이상 바이어스가 개런티가 안 되고요. 요게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V 값을 집어넣고요. 그건 액션에 디펜드 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바이어스가 안 생겼는데 여기에 지금 스테이트 액션 디펜드 하는 Q를 집어넣고요. 이거는 리워드 투 고고요. 그러니까 요거예요.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겠죠. 요거가 요거고 거기다 베이스라인으로 보통 V를 집어넣는데 여태까지 Q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언바이어스니스가 개런티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요 텀이 추가가 돼야 되고요. 예. 요 텀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추가가 되는 이유를 좀 볼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
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리워드 투 고고 원래 있었던 거고요. 요게 붙은 거고 빼기가 추가가 된 거고 요게 액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V가 들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V가 아닌 게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해줘야 될 게 여기다 Q 요건데 expectation이 붙어 있다고 그러죠. 에버리지 그러니까 요게 뺐으니까 더해줘야 되고요. 근데 요거를 에버리지 아웃해서 요 expectation이 더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는 그레디언트 파이 세타 여기 파이 세타 인테그럴 q 이렇게 되겠죠. d 파이 세타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여기 세타에 대한 미분이고요. 여기에는 p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그레디언트 세타를 밖으로 빼주면 파이 세타 q 파이 d 파이 세타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레디언트 세타 expectation q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만큼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xpectation 요거는 expectation 전에 expectation 전에 여기 요 그레디언트가 요 그레디언트고요. 여기 있는 expectation이 요 expectation이고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빼줬으니까 더해줘야 되고 그걸 에버리지 텀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expectation이 된 거고 요거는 그러면 요 expectation에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밖으로 빠진 겁니다. 왜냐면 세타는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파이에 디펜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상황에 따라서 요 expectation이 간단한 경우에 요거를 엑스트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 텀을 액션 디펜드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액션 디펜드하게 했고 요거는 리워드 투고 그대로 킵했고요. 그 다음에 코렉션 텀으로 익스펙테이션 파트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페셜한 시츄에이션에서 그러니까 뭐 가우시안 같은 거겠죠. 그 경우에 요게 계산이 돼서 여기가 심플하게 계산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경우에 성공적으로 워킹을 했다는 거고요. 컨트롤 베리엣이라고 부르고 그게 요게 Q프롭이라는 겁니다. 저건 논문은 안 읽어봤지만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근데 가우시안 같은 경우면은 요게 뭐 간단히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했겠죠. 예, 그래서 이게 Qprob이라는 거고요. Qprob은 요 베이스라인을 액션 디펜던트한 베이스라인을 쓰고 코렉션 텀을 붙여줬는데 happen to be 코렉션 텀이 아날리틱하게 계산이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논문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라빈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스토리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엘리지블 여기 우리 요게 TD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TD 스타일인데 여기 TD를 여러 번 이렇게 해서 n스텝 TD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그거를 exponential moving average, exponential weighting을 줘서 하는 게 TD 람다였죠. 동일한 스타일로 여기 TD 대신에 n스텝 TD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TD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TD 대신에 n스텝 TD 혹은 이제 TD 람다를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계산을 하면 되겠죠. TD 람다 사용하면 포워드가 있고 백워드가 있었는데 백워드 쓸 때는 엘리지빌리티 트레이스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게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이라는 겁니다. GAE. 예. 그래서 오늘 할 얘기를 다 했는데 사실. 그래서 보시면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보면 몽테칼로 같은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몽테칼로 스타일인데 요거를 여기 부분이 cumulative return이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어드밴티지로 바꿨었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서 V로 표시를 했고 했는데 그러면 V는 어떻게 요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V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액터를 위해서 크리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액터 네트워크만 있는데 크리틱을 위해서 크리틱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하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액터 크리틱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TD 스타일이고요. 온라인 버전으로 하는 게 파라렐하게 하는 게 A2C하고 A3가 있었고 액터 크리틱 중에서 스테이트 디펜던트하게 스테이트 디펜던트하게 해서 코렉션을 해주는 게 Pprob이라고 있었어요. Qprop. Qprob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TD 스타일에 있는 거를 TD 람다 스타일로 바꾼 걸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디오가 여기서 안 돌아가는군요.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High Dimensional Continuous Control with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 이게 GAE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TD 람다 스타일로 액터 크리틱을 한 거고, 배치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치로 했다는 얘기는 샘플을 많이 제너레이트를 해서 모아놨다가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을 했는 거, 이걸 모족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비디오 게임 동영상인데, 요게 Asynchronous Method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게 A3C입니다. 그러니까 A3C가 온라인 액터 크리틱이고요. 온라인 액터 크리틱인데, 온라인이면 원래 쌀사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 좀 거시기 하니까 어싱크로너스하게 파랄렐하게 해서 파랄렐하게 했다는 거고요. 온라인 액터 크리틱인데 온라인인데 샘플 사이즈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파랄렐하게 해서 배치를 만들어서 했다는 거고, n step return with n equal 4, 요거는 그러니까 그 TD 계산을 할 적에 TD 그냥 하는 게 아니고 4스텝 TD를 사용한 것 같군요. 여기서 제가 알기도 알파고도 4스텝인가 5스텝 TD를 사용한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4스텝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TD를 사용한 게 아니고, TD도 아니고 TD 람다도 아니고 4스텝 TD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실버가 있군요. 데이비 실버가 4스텝 4스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TD를 쓴 게 아니고요. 4스텝 TD를 썼군요. 알파고 할 적에도 4스텝 TD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가 4스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스텝 TD 스타일로 쓰고, 여기 액터 크리틱, 온라인 액터 크리틱이면, 원래 온라인 액터 크리틱이면 쌀사 한번 나오면 업데이트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좀 거시기 하니까 워커를 여러 명 둬서 어싱크로너스하게 파랄렐하게 돌리고, 배치가 몇 개 쌓이면 그거 가지고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한번 봅시다. A3C. 오늘 너무 PDF가 너무 적어서 내용이.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은 조금 DQN 관련된 내용이어가지고, 요게 A3C고요. 아타리 가지고 하는군요. A3C인데 종류가 많군요. A3C고 LSTM이 하나 있고, FF는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데, DQN하고 DDQN은 더블 DQN일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DQN의 베리언트가 있군요. 요건 더블일 것 같고, 요거는 듀얼 더블 DQN, 프라이어터라이즈드 DQN, 뭐 고릴라도 있네요. A3C인데 네트워크가 하나는 LSTM이고 하나는 FF인데 FF가 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읽기가 쉽지가 않군요. 금방.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TD가 아니고 4스텝 TD를 사용했다는 거고, 액터 크리틱 온라인인데 아까 설명한 언시크로너스하게 파라렐하게 하고, 배치 사이즈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배치가 되면 배치만큼 누적이 되면 그거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 그 비디오 그 강의 비디오를 보시면 여기 그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샷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주얼 이미지를 어떻게든 이제 뭐 CNN 같은 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 액터 네트워크하고 크리틱 네트워크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붙여가지고 액터 네트워크하고 크리틱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 처음에 이미지의 그 피처들을 뽑아내는 거는 공통으로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얼핏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많이 할게요. 사실 주말에 제가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 다음 걸 준비는 하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저희가 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더 많이 해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출석에 문제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